우리는 개천 쪽으로 문이 난 납작한 집들이 게딱지처럼 따닥따닥 붙어있는 동네에서 자랐다. 그 동네에선 누구나 그렇듯 그 애와 나도 가난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었다. 내 아버지는 번번이 월급이 밀리는 시원찮은 회사의 영업사원이었다. 그 애의 아버지는 한쪽 안구에 개눈을 박아넣고 지하철에서 구걸을 했다. 내 어머니는 방 한가운데 산처럼 쌓아놓은 개구리 인형에 눈을 박았다. 그 애의 어머니는 청계천 골목에서 커피도 팔고 바카스도 팔고 이따금 곱창집 뒷방에서 몸도 팔았다. 우리 집은 내 가족이 방 2개짜리 전세금에 쩔쩔맸고 그 애는 화장실 옆에 천막을 치고 아궁이를 걸어 가니부엌을 만든 학코방에서 살았다. 나는 어린이날 탕수육을 못 먹고 짜장면만 먹는다고 울었고 그 애는 엄마가 외박하는 밤이면 아버지의 허리띠를 피해서 맨발로 포도를 다다다닥 달렸다. 말하자면 그렇다. 우리 집은 가난했고 그 애는 불행했다. 가난한 동네는 국민학교도 작았다. 우리는 4학년 때 처음 같은 반이 되었다. 우연히 그의 집을 지나가다가 길가로 훤히 드러나는 아궁이에다 라면을 끓이는 그 애를 보았다. 그 애가 입은 늘어난 러닝셔츠엔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고 얼굴엔 김치 국물 같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눈싸움인지 서로를 노려보다가 내가 먼저 말했다. 니네 부엌 볶기 만들기에 최고다. 나는 집에서 국자와 설탕을 훔쳐왔고 국자 바닥을 까맣게 태우면서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사정이 좀 풀려서 우리 집은 서울 반대편으로 이사를 했다. 아버지는 친척이 소개시켜준 회사에 나갔다. 월급은 밀리지 않았고 어머니는 부업을 그만두었다. 나는 가끔 그 애에게 편지를 썼다. 크리스마스에는 1년 동안 쓴 딱딱한 커버의 일기장을 그 애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 애는 얇은 공책을 하나 보냈다. 일기는 몇 장 되지 않았다. 3월 4일 계약했다. 선생님한테 맞았다. 6월 1일 딸기를 먹었다. 9월 3일 누나가 아파서 아버지가 화냈다. 11월 4일 생일이다. 그 애는 딸기를 먹으면 일기를 썼다. 딸기를 먹는 것이 일기를 쓸만한 일이었다. 우리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누나가 보는 앞에서 분신자살을 했다. 나는 그 얘기를 풍문으로 들었다. 그 애는 이따금 캄캄한 밤이면 아무 연립주택이나 문 열린 옥상에 올라가 스티로폴에 키우는 고추며 토마토를 따버린다고 편지를 썼다. 이제 담배를 배웠다고 했다. 나는 새로 들어간 미술부며 롯데리아에서 처음 한 미팅 따위에 대해 썼다. 한번 보자. 만날 얘기했지만 한 번도 서로 전화는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 애의 편지가 그쳤고 나는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 고3 생일에 전화가 왔다. 우리는 피막골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생일 선물이라며 신라면 한 박스를 어깨에 메고 온 그 애는 왼쪽 다리를 절뚝거렸다. 오토바이 사고라고 했다. 라면은 구멍가게 앞에 쌓인 것을 그냥 들고 날랐다고 했다. 강변역 앞에서 삐끼한다고 했다. 놀러오면 서비스 기차게 해줄게. 얼큰하게 취해서 그 애가 말했다. 아냐 오지마. 우울한 일이 있으면 나는 그 애가 준 신라면을 하나씩 끓여 먹었다. 파도 계란도 안 넣고 뻘겋게 취한 그 애의 얼굴 같은 라면 국물을. 나는 미대를 졸업했고 회사원이 되었다. 어느 날 그 애가 미니홈피로 찾아왔다. 공익으로 지하철에서 자살한 사람의 갈린 살점을 대야에 쓸어 담으면서 인연을 보냈다고 했다. 강원도 어디의 도살장에서 소를 잡으면서 또 인연을 보냈다고 했다. 하루에 몇백 마리의 소머리에 징을 내려치면서 하루 종일 탁주와 핏물에 젖어서 어느 날 은행에 갔더니 모두 날 피하더라고. 옷은 갈아입었어도 피냄새가 배인 거지. 그날 밤 작업장에 앉아있는데 소머리들이 모두 내 얼굴로 보이더라.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 애는 술집 테이블에 머리를 박았다. 나직하게. 나는 왜 이렇게 나쁜 패만 뒤집는 걸까? 그 애가 다단계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만나지 마. 국민학교 때 친구 하나가 전화를 해주었다. 그의 연락을 받고 나는 옥장판이나 정수기라면 하나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취직하고 집에 내놓은 것도 없으니 이참에 생색도 내고. 그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절이 바뀔 때면 가끔 만나서 술을 마셨다. 추운 겨울엔 오뎅탕에 정종. 마음이 따뜻해졌다. 부천의 어느 물류창고에 직장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고등학교 때 정신을 놓아버린 그 애의 누나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호라비에게 재치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애가 둘인데 다 착한가 봐. 손찌검도 안 하는 것 같고. 월급은 적어. 그래도 월급 나오면
반찬 사줄게. 그 애는 물류창고에서 트럭에 치여 죽었다. 27살이었다. 그 애는 내가 처음으로 좋아한 남자였다.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지만 이따금 나는 우리가 결혼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손도 잡은 적 없지만 그 애의 작고 마른 몸을 안고 매일 잠이 드는 상상도 했다. 언젠가 그 애는 난 왜 이렇게 나쁜 패만 뒤집을까? 그 말 뒤에 조용히 그러니까 난 소중한 건 아주 귀하게 여길 거야. 나한텐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내 사랑은 계산이 빠르고 겁이 많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애가 좋았지만 그 애의 불행이 두려웠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살 수도 있었다. 가난하더라도 불행하지는 않게.